50대 은퇴 준비 실패. 통장에 2천만 원 남기고 몰락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라는 말만 들어도 괜히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나요? 한창 일할 땐 은퇴가 아주 먼 미래처럼만 느껴지지만 막상 50대가 되고 나면 시간은 너무도 빠르게 흘러버렸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한 번뿐인 인생에서 노후라는 큰 장벽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준비하지 못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됐고 통장에 딱 2천만 원만 남겨놓은 채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50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점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1. 막연한 긍정이 부른 현실. 설마 내가 이럴 줄이야. 많은 사람이 50대가 되기 전까지는 막연하게 나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릴 적부터 언젠가 노후가 오겠거니 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막상 50대 중반이 돼서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한다거나 예기치 못한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인해 직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제야 마음이 다급해지죠. 문제는 이 다급함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겁니다. 한순간 일자리를 잃으면 50대의 재취업 문턱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퇴직금이나 마땅한 연금이 없다면 남은 건 적은 예적금뿐.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설마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해 노후에 아무런 대책 없이 덜컥 퇴직을 맞아버린 사례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례. 계속 잘 될 줄 알았는데. 상황건설업에 종사하던 어씨 55세. 30대 중반부터 꽤 오랫동안 계속 현장에서 일하면서 수입이 좋았습니다. 한창 건설 호황을 누리던 시기라 오랜 시간 준수한 급여를 받았고 현장 수당도 쏠쏠했어요. 그래서 어씨는 매달 월급 중 일부를 적금으로 부어두긴 했지만 자녀 학자금이나 자기개발 비용 등에 더 치중했지 정작 은퇴 후를 위한 연금이나 투자는 신경 쓰지 않았죠. 전개 50대 초반 대형 건설사의 구조조정 흐름에 따라 어씨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졌습니다. 현장 인력 감축이 급격히 진행되다 보니 55세를 막 넘은 어씨도 갑작스럽게 명예퇴직 권고를 받았어요. 예상보다 이른 은퇴였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때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비교적 높은 소득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퇴직금을 받고 나니 모아둔 돈이 2천만 원 남짓밖에 안 된 겁니다. 게다가 아이가 아직 대학 재학 중이었고 월세살이를 전전하던 터라 상황은 더욱 악화됐죠. 결과 어씨는 계속 건설 경기가 좋을 테니 60대 중반까지는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막연한 긍정이 부른 결과 퇴직이 코앞이 되어서야 노후 준비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조급한 마음에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사업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하려다 보니 적자를 면치 못했고 결국 퇴직금도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설마 내가 이럴 줄 몰랐다고 어씨는 한탄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키기 어려웠죠.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막연히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에 빠져 제대로 된 은퇴 계획 없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막상 퇴직 후에 엄청난 압박감이 몰려옵니다. 은퇴 후에 뭘 해야 할지, 생활비는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연금이나 의료비는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 등등. 한 번에 여러 문제가 터지니 대응이 쉽지 않아요. 2. 중년이 겪는 현실적 문제. 취업, 부양, 건강. 은퇴가 막연한 미래가 아닌 당장의 현실이 되어버리면 의외로 많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집니다. 여러분도 50대 이후에 겪을 수 있는 3가지 대표적인 고민거리에 대해 한번 살펴보세요. 취업 문제. 50대의 재취업의 문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게다가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무작정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알아보려 해도 연봉이나 처우가 크게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이나 경력 자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고요. 부양 문제. 자녀가 아직 공부를 마치지 않았다면 학자금 문제가 발등에 불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요양이나 간병이 필요하다면 부양 비용도 무시 못할 수준이죠. 건강 문제. 50대 이후엔 본인도 병원 갈 일이 잦아집니다. 고혈압, 당뇨, 퇴행성 관절염 등 돈 들어갈 때가 많아지죠. 결국 의료비 부담이 커져가고 연금이나 저축 외에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사례에 한 번에 큰 지출이 모든 걸 흔들어 놓았다. 상황 B씨 53세는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20여 년 일해왔습니다. 중소기업이라 대기업만큼 복리후생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월급을 모아 적금과 보험 몇 가지를 들어둔 상태였어요. 큰딸이 대학에 다니고 둘째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지만 아직까지 크게 돈 들어갈 일은 없었습니다. 전개 문제는 B씨가 50대에 접어들면서 허리 디스크가 심해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수술을 하게 됐고 재활치료까지 해야 해서 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를 오래 다녔지만 중소기업이라 퇴직금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모아둔 저축 대부분이 부부의 생활비와 병원비 그리고 학자금으로 빠르게 소진됐죠. 남은 돈이라고는 2천만 원 정도. 적금은 이미 중도해지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 의료비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결과 B씨는 은퇴 준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금과 보험 정도로는 예측 못한 의료비 지출과 생활비 공백을 메꾸기에 역부족이었죠. 결국 B씨는 경비직, 배달 아르바이트 등으로 떠밀리듯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어요. 나는 퇴직할 만큼 나이가 안 됐는데 이른 병환 때문에 삶이 고달파졌다고 호소합니다. 이렇듯 은퇴 시기가 정확히 맞춰져서 이제 60세가 됐으니 연금 받고 차근차근 준비해야지 하는 그림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인생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노후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일찍 그리고 넉넉하게 시작해야 해요. 3. 자영업만이 답일까? 아니란 판단의 함정.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 자영업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했으니 이제는 내가 사장 노릇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자영업은 전문성이나 준비 없이 시작하면 성공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가게를 열고 초반에 인테리어, 권리금 등으로 목돈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만약 생활비까지 그 자영업에서 충당해야 한다면 금전적 압박은 훨씬 더 심해집니다. 세 번째 사례 가게만 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상황 CC 56세는 30년 가까이 판매직으로 일해온 경력이 있습니다. 생필품부터 가구, 전자제품까지 다루어 봤고 영업 성과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55세에 회사 구조 조정으로 나온 뒤 퇴직금과 모아둔 약간의 돈을 보태 동네에 작은 마트를 열었습니다. 전개 처음에는 판매 경력이 오래됐으니 내가 직접 마트를 운영해도 잘 될 거야 라고 믿었죠.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예기치 못한 비용이 계속 드는 겁니다. 입지 좋은 곳을 찾느라 월세가 비싸졌고 물류 비용이며 초도 물품 구비 등으로 초기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경쟁 업체가 많다 보니 마진도 높게 잡기 어렵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니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손님 유입이 적은 날에는 오히려 고정비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했고요. 결국 1년 반 만에 가게를 정리했는데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고 퇴직금은 이미 털어 넣어버렸죠. 그냥 회사 다닐 때 마련해둔 퇴직금과 저축을 지킬 걸 그랬다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CC는 다시 구직 활동을 하려 해도 나이와 조건 때문에 쉽지 않았죠. 자영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 없이 뛰어드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특히 50대 이상 분들은 목돈 한번 잘못 투자했다가 모든 걸 날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4. 그렇다면 지금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린 뭘 해야 할까요? 솔직히 어떤 사람이든 오늘 당장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마음가짐으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재무점검부터 시작 현재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매달 들어오는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빚이나 대출은 어느 정도인지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설마 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는 금물이에요. 현실을 직시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점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연금 저축이나 IRP 등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고정 지출 줄이기 50대 이상이 되면 월세나 주택 대출, 자녀 교육비, 보험료 등 꾸준히 나가는 고정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 이상의 보험은 정리하고 주거 형태도 좀 더 부담 없는 형태로 조정하는 시기죠. 제2의 직업활동 고민하기 은퇴 후에도 소득원을 만드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까워요. 꼭 자영업이 아니더라도 내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미리 탐색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업종 등을 알아보는 거죠. 건강관리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무용지물입니다. 50대 전후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줄일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5.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다. 앞서 살펴본 3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셨을 거예요. 사실 50대에 접어들면 이미 노후 준비를 시작하기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지금부터라도 방법을 찾고 각종 금융상품이나 제도, 재취업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기술 직업 훈련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동네 작은 일자리라도 꾸준히 알아보면서 사회와의 접점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주변을 살펴보면 여전히 50대 중후반에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업적 역량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해왔던 일과 관련해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개인 과외, 코칭, 자문 업무 등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스스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겁니다. 6. 결론 누구나 자칫하면 2천만 원도 안 남길 수 있다. 50대에 얻는 깨달음은 참 무겁습니다. 젊을 땐 인생이 아주 길고 앞날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지 않아도 언젠가 어떻게든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 막연함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막상 퇴직을 맞닥뜨리고 통장에 2천만 원 혹은 그것보다 더 적은 돈만 남았다는 사실을 알면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사례에 등장한 분들처럼 누구도 갑작스러운 퇴직과 재무적 위기를 100%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잡고 재무 건강 일자리 문제를 하나씩 점검한다면 분명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준비 없이 막연히 미래를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입 지출을 관리하고 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건강과 자신의 역량을 끊임없이 가꾸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누구보다 안정적인 노후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러니 오늘부터는 정말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월급의 일정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적금연금으로 배분해 본다든지 건강검진 예약을 앞당기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해 본다든지 퇴직 후 할 수 있는 일을 조사하고 필요한 자격증이나 기술 교육을 살펴보는 등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작은 변화가 5년, 10년 뒤에 안정된 노후를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거예요. 은퇴가 아직 남은 분들도 이미 은퇴를 맞이한 분들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라도 한 번 더 각자의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통장에 딱 2천만 원만 남은 비참한 상황을 마주하기 전에 각자의 길을 찾을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움직여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보자고요.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를 교훈 삼아 늦기 전에 노후를 대비하는 현명한 선택을 해나가길 바랍니다.